안녕하십니까, 블룸버거 TV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뭐냐면 조금 날짜가 지난 내용인데 예전에는 제가 강의했어요. 이게 뭐냐면 US CBDC. 이게 뭐냐면 그냥 CBDC 하면 여러분들이 그 중국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중심의 디지털 화폐 CBDC가 과거 제가 강의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22년 5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은 또 이제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뭐 23년에 시행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이 강의를 꼭 보세요. 이 강의를 나중에 이제 그 링크 걸어드리면 그 강의를 꼭 보세요. 이거 안 보시면 이게 시스템적인 게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 CBDC를 하는지.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인데 9월 8일 날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연준이 만약에 경기가 나빠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어떤 파생 효과가 일어나냐, 그 부분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때 파생 효과는 선행 사례를 보면 되겠죠. 그 선행 사례가 일본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경기가 꼬라박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는 거는 신뢰가 제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시중에. 즉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소비 행위를 안 합니다. 소비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으로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다가 대략 한 23년이나 24년쯤에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도 내년까지니까 23년부터는 다시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금리를 또다시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을 때 시장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US CBDC, 즉 미국 중앙은행에서 쉽게 말하면 연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비트코인 말고 디지털 화폐를 온 국민이 쓰게 되면은 달러는 마이너스 금리이지만 이 디지털 화폐를 사람들이 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비는 일어난다 이거예요. 핵심은 소비다, 소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손으로 만지는 이 화폐 단위의 디지털 화폐, 종이의 그 화폐 개념, 종이에 적혀 있는 화폐 개념, 달러.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1,0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통장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하금융으로 5만원짜리는 보통 이게 금고에 짱박아 놓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돈이 소비가 안 되고 있어. 소비가. 발행량은 많은데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100달러짜리 누군가가 많이 짱박아 놨겠죠. 비상을 이용해서, 비상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이 있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세금 부과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탈세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빼서 현물, 즉 현금으로 이렇게 짱박아 놓습니다. 자기 집안에 이제 지하금고 이런 데다가 넣어 놓는데, 그런 부분을 없애자는 거죠. 그러면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디지털 화폐로 그러니까 지폐는 완전히 사라지고, 시중에서 지폐는 완전히 사라지고 전부 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소비는 강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유효기간이 적혀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우선 중국판 그 디지털 화폐 그 차이나 CBDC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폐를 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유효기간이 1년, 2년은 아니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소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달러를 마이너스 금리를 넣더라도 디지털 화폐를 이렇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쓰도록 되기 때문에 소비는 안 와서 일어난다. 그 부분. 제가 말을 조금씩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자, 방금 말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학교에서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적어줘야 알아. 자, 금융시장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본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이것의 핵심은 뭐죠? 신뢰입니다. 신뢰. 이 신뢰가 깨지면 소비는 안 일어나. 이 신뢰가 깨진다. 신뢰가 깨진다는 의미는 정책적인 내용은 뭐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입했을 때 이 신뢰는 깨져버리고 소비는 안 일어나는.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뭐지? 디플레이션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일본 사례예요. 일본 사례. 그럼 반대로 이거를 역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안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행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22년 5월에 발행하는 US CBDC, 우선은 22년 5월, 내년 5월이죠. 그때 발행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걸 발행하고 시중에 지폐에 있는 이 달러는 점점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US CBDC, 이거를 미국 시민들이 다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지폐란 개념은 자기 지하금고에 짱 박아 놓으면 돼요. 지하금고. 맞죠? 그래서 아무리 발행을 해도 그 돈이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다. 사이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잖아요. 돈이 돌지 않는다. 그게 짱 박아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짱 박아 놓으니까. 돈이 돌아라고 지폐를 찍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안 좋은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죠. 이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유효기간. 이 중국 CBDC는 10월에 이제 돌아가는,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화폐에 유효기간이 있어. 화폐 유효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이 코인이 중국 중앙 PBOC에서 발행하는 이 코인에 대한, 예를 들어 그게 1코인이나 쳐요. 이 코인을 사용해야 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당연히 1년은 아니겠죠. 최소 뭐 한 30년 뭐 이런 개념을 뭔가가 적혀 있겠죠. 그래서 강제로 이 화폐가 돌아야 돼. 이거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US에서, 미국에서도 그대로 뺏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CBDC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강제로 써야 된다. 강제로. 이 대표적인 우리 사례가 뭐 있죠? 상품권 생각하면 돼요.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명절날 10만원 받았다. 그럼 유효기간에 딱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이 기간 안에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 종이는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야. 가치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야.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상품권을 쓰게 된다. 이 개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강제적으로 써야 된다. 강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강제적으로. 그러면 소비가 강제적으로 일어나니까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안 빠진다. 디플레이션에 안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내야 되는 그런 외적이나 내적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큰 그림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로 계속 낮아져요. 계속 마이너스로 낮아지는데 소비는 잘 돌아가. 이게 왜? 지하에 짱 박힌 돈이 없기 때문에. 왜? 강제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요. 강제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요. 소비가. 우선은 이 큰 그림을 미국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글로벌 자본시장의 큰 그림이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먼 훗날 이제 10년이나 대충 한 28년 전은 대한민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더라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의 유효기간이 적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소비가 일어난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에 안 빠진다. 전 세계가. 이게 큰 그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